안녕하십니까. 강박증 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의 치료 핵심 사항에서 설명한 강박증 환자는 거부하고 일반인은 허용하는 피해 감수 중 하나인 8대2 법칙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7세 된 어린 딸이 자신에게 너무 다정한 아빠가 좋아서 엄마와 아빠랑 외식하는 중에 난 커서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빠가 웃으며 답한다.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이 아빠 같은 남자는 매우 찾기가 드물단다. 그런 점에서 내 엄마는 참 운이 좋은 여자지. 그러니 옆에 있던 엄마가 황당해하며 뭐예요? 아니 결혼하자고 7년 따라다닌 사람이 누군데? 누가 봐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의 휴일 모습이다. 문제가 있는가? 무슨 문제? 그런데 이런 현실 세계의 행복한 모습도 강박증 세계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한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 그렇단 말인가? 딸의 모습이다. 딸이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면서. 그럼 딸이 아빠를 이성으로 보고 근친상간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물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강박증 환자인 셈이다. 물론 강박증 환자는 자기 증상 외에는 일반인과 다 마찬가지지만 근친상간 관련 증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실제 본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 내용에서 동성애를 두려워하는 여성 내담자가 어릴 때 여자 인형을 갖고 놀았다는 것을 근거로 물음표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반인은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필자가 앞서 본 블로그 게시판 치료 핵심 사항편에서 강박증의 세계는 미립자 세계라는 내용을 다룰 때 언급한 대로 예를 들어 일반인은 해운대 수욕장에 비서객 100만 명이 찾아왔다는 뉴스 보도에 대략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지 그걸 가지고 무슨 영화관 티켓 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걸? 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런 근사값의 세계를 인정한다. 궁금해도 단순한 호기심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예로 외국에서 코끼리를 사고 파는 상인들은 코끼리 몸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코끼리가 주저앉아서 코끼리 엉덩이에 진흙이 많이 묻어도 그걸 털지도 않고 그 정도 진흙의 양으로 시비를 거는 상인은 아무도 없다. 진흙을 왜 안 터냐고 코끼리 몸무게 더 나가잖아. 라고 하는 진상은 없다. 이런 근사값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모른다고 해도 사실 일반인은 다 실천하고 사는 법칙이 하나 있다. 8대2 법칙이다. 아무리 80%가 좋다고 해도 20%가 싫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80%가 싫다고 해도 20%는 좋다는 사람이 있다. 쉬운 예로 온라인 영어 강사 중에 아무리 소위 말하는 수강생이 10만 명이 넘는 스타 강사라고 해도 모든 학생이 100%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강사 게시판을 보면 20%는 안티 아닌 안티가 있다. 오프라인 수업 듣는 학생인데 복도를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나서 싫어요. 기초부터 좀 안 하고 중간 수준은 돼야 강의가 이해됩니다. 비추천이에요. 인터넷 강의 듣는데 뭔 넥타이가 그린 밝은 원색인가요? 도대체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나는 무슨 방부대 가수 나온 줄 알았네. 영어 수업하는 대머리 아저씨. 크크크. 목소리가 너무 커요. 현장 강의 듣고 나오면 귀가 멍멍함. 이 양반이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이런 싫다는 글들도 간간히 등장한다. 반면 아무리 80% 학생들이 싫다고 해도 20% 학생들은 좋아하는 강사가 있다. 목소리가 조곤조곤 차분해서 좋아요. 오히려 교실에 학생들 수가 적으니 한 명 한 명 이름도 불러주고 눈도 마주치고 나음, 샘짱. 여담으로 이런 법칙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어떤 토익 강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 수업 안 듣던데요. 그런 강사는 한마디로 강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최소한의 기본도 안 된 경우는 논외이다. 8대2 법칙을 좀 더 연장해서 보면 비록 20%선은 아니지만 더 낮은 2% 정도에서 어느 정도 대세를 거스리는 수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다 2% 정도의 동성애 감정을 갖고 있다. 또 남성의 몸에 여성 호르몬 2%가 있고 여성의 몸에 남성 호르몬 2%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대머리는 남성에게만 있고 여성은 없다. 또 음모가 없는 무모증은 여성에게만 있고 남성은 없다. 그러나 그 2%에 의해서 여성에게도 소수지만 대머리가 있고 남자의 경우에도 소수지만 무모증이 있다. 이런 2%에 관해서 어떤 일화를 보면 이렇다. 어떤 TV 오디션 프로에서 연기자를 뽑는데 그중 최종 어떤 남자 출연자가 대상에 뽑혔다. 그런데 사회자는 어떤 남자 개그맨이 그러니까 사회자인 어떤 남자 개그맨이 대상을 수상한 남자 출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유 너무 잘생겨서 나도 보니까 좀 설레이네요. 이 말에 그 남자 출연자나 방청객들이 다들 웃고 넘어갔다. 그런데 강박 증상 중에 동성애를 내용으로 하는 강박 사고는 매우 흔한데 그런 내담자들이나 환자는 자신이 저런 말 한다는 것 자체는 상상도 못할 고통스러운 일이다. 증상은 동성을 보고 마음이 아주 약간이라도 설레이는 감정이 느껴지면 몹시 불안하다. 내가 아까 마음이 설레었나?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일부러 그런 생각을 떠올려보고 설레이나 안 설레이나 따져보기도 하고 나름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서 이게 강박 행동이죠. 증거를 찾아서 안정하려고 한다. 강박 사고의 경우 그 내용이 동성애인 경우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늘 내게 잘해줬던 군대 동기가 있었는데 제대 후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고 보니 그 친구였는데 아주 반갑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내가 그 친구를 이성으로 생각한 감정인지 아닌지 불안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좀 불안합니다. 또 뭔가 그런 감정이 느낄까봐요. 만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내남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TV에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중 한 여자 멤버를 보고 예쁘다 노래도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너무 불안했어요. 내가 혹시 저 여자 멤버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동성애 강박증의 내담자는 동성애 감정이 조금이라도 들면 괴로워하는데 전술한 연기자 오디션 프로의 사회자는 대상을 수상한 출연자에게 어떻게 쳐다보니 마음이 설레인다 라는 말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농담이었는데 심지어 어떻게 그런 동성애 감정, 즉 설레임, 동성애 감정을 갖고 농담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인지행동 치료의 경우는 내담자가 동성애 감정을 느끼면 그건 동성애 감정이 아닐 겁니다. 또는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내담자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전술한 사회자는 굳이 안정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인지행동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농담, 즉 잘생긴 남자인 널 보니 설레인다. 그런 농담까지 하고 방청객들은 또 무슨 치료를 받았길래 웃었을까? 자, 상편을 마치고 다음에 중편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